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4도어 쿠페 세단 중에서 독일 브랜드의 프리미엄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아우디의 A7이 있습니다. BMW의 6 시리즈 그랑 쿠페는 단종이 되어 크로스오버 차량 6GT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6GT는 4도어 쿠페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CLS는 2005년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 4도어 쿠페 세단이며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현재는 3세대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우디 A7은 2010년에 판매를 시작하여 아우디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는 2세대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CLS는 1억 1,160만원, A7은 9,5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 리뷰를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과연 CLS 450 AMG 라인과 A755 TFSI 중에서 어느 모델이 더 매력적이고 상품성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LS 450 AMG 라인 포매틱은 CLS, A755 TFSI 카트로는 A7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CLS는 공개가 되자마자 디자인에 대해 호불호가 강해 비판을 받았으나 2세대 A7은 공개가 되기 전 유출된 라이트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CLS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호불호가 있지만 A7은 브랜드를 떠나 디자인에서만큼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CLS의 전면 디자인은 곡선 위주의 한 마리의 상어가 떠오르게 하는 날렵한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커다란 그릴이 인상적입니다. A7의 전면 디자인은 직선 위주의 굵직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특한 주간 주행등 디자인과 두툼한 팬더 덕분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두 차량에는 비슷한 성능의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CLS는 84개의 LED로 구성된 멀티빔 라이트, A7에는 레이저가 장착된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빔 라이트는 시동을 걸 때 웰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는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다이내믹 시그널 램프와 웰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라이트에 관해서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옆면 디자인은 확실히 짧은 오버행 덕분에 보닛이 상당히 길어 보여 날렵하게 느껴졌으며 일반 유리로 된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루프라인은 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트렁크 때문에 살짝 굴곡이 있으며 고정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7의 옆면 디자인은 CLS보다는 부족한 오버행이지만 충분히 차량이 길어 보였으며 이중 접합 유리로 된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루프라인은 완벽한 쿠페 라인과 함께 전동으로 작동하는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된 프레임리스 도어와 매끄러운 루프라인, 전동 스포일러가 장착된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후면 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았던 만큼 호불호가 있지만 전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곡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고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 두툼한 디펜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듀얼 머플러로 쿠페 세단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7의 후면 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직선 위주로 디자인되어 세련되고 날렵하게 느껴졌으며 두툼한 디펜더, 길게 이어진 후미등까지는 만족스러웠지만 머플러는 숨겨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머플러가 정말 아쉽지만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휠은 앞 245, 35, 20인치, 뒤 275, 30, 20인치의 AMG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7의 휠은 앞 255, 40, 20인치, 뒤 255, 40, 20인치의 5 더블암 스타일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마차 휠로 구성된 CLS가 만족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차량 모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LS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터치패드, 전자식 기어, 스포츠 스티어링 휠, 금속 페달,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의 스포츠 시트,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로 구성되어 AMG 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7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8.6인치 공조기 모니터, 전자식 기어,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발코나 가죽 컴포트 시트, 내추럴 파인 그레인 버치 1레인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속 페달 및 S라인 스티어링 휠이 제외되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 어느 브랜드가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저의 경우 CLS의 실내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기판은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CLS는 차량의 도어를 열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많은 정보는 물론 화려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A7은 많은 정보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인성은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A7의 계기판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CLS는 시인성은 좋지만 너무 화려하고 시간을 잡아먹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의 사용법이나 시인성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12.3인치로 크기도 큰 편이며 MBUX의 장착으로 증강 내비게이션 및 온라인 검색까지 가능하게 바뀌었고 터치는 물론 터치패드로도 차량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움직임과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만족스러웠습니다. A7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10.1인치로 크기도 작은 편이고 공조기의 위치 때문에 모니터가 아래에 배치되어 있어 운전 중에 보기도 불편하였습니다. 터치를 지원하지만 각 메뉴의 반응 속도가 느려 답답함이 느껴지고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도 8.6인치의 공조기 모니터와 센터 패시아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속과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의 버튼들은 주행 보조 기능과 계기판을, 오른쪽의 버튼들은 센터 패시아 모니터까지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A7의 스티어링 휠도 세련되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많은 레버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전자식 기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막대 기어로 되어 있어 실용성은 좋지만 조작하는 느낌은 좋지 않았습니다. A7의 전자식 기어는 고급스럽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쉽고 조작하는 느낌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CLS가 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앰비언트 라이트는 두 차량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공조기 온도를 바꿀 때와 시간별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바뀌는 멀티컬러,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CLS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7도 표명등과 라인등을 각각 설정이 가능한 점과 안전벨트에도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는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는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고급스러웠으며 블랙 하이글로시는 찾아보기 힘들고 라이트 브라운 우드 트림은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의 가죽 마감도 플라스틱의 느낌이 아닌 누르면 조금씩 들어가는 점까지 다른 브랜드와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A7의 실내 재질도 고급스러웠지만 대시보드, 센터 콘솔의 가죽 마감은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고 센터 콘솔을 손으로 치면 텅텅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수납 공간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수납 공간은 다른 독일 브랜드의 차량보다도 확실히 넉넉한 편에 속해 같은 위치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더 넓고 깊은 공간을 보여주는 반면 A7의 수납 공간은 좁고 낮은 깊이의 수납 공간 때문에 스마트폰을 수납하려면 암레스트 콘솔에 넣어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충전 포트는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모델 모두 충전 포트의 개수는 비슷하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때 CLS는 센터 패시아 수납함에서 연결하면 되지만 A7은 암레스트 콘솔에서 연결을 해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지만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만 조절할 수 있으며 옆구리 받침대는 조절은 되지 않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일반 나파 시트보다는 몸을 더 고정해 주었습니다. 착자감은 저의 경우 허리 통증도 없고 적당히 단단한 쿠션 덕분에 만족을 하였지만 가속 페달과 센터 콘솔의 간격이 없다시피 하여 불편하여 주행 보조 기능 없이 장시간 주행을 한다면 다리에 피로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7의 시트는 발코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컴포트 시트이며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옆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를 정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탑승을 할 때나 하차를 할 때 허벅지 옆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가 내리기 좋게 바뀌는 점은 아우디의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착자감은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허리나 다리의 피로감이 덜하였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을 제대로 고정해줘 코너가 많은 길에서도 몸에 흔들림이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뒷좌석 시트는 낮은 루프라인 때문에 머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다리 공간은 여유가 있지만 편안하게 앉으면 여유롭다고는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착자감은 시트가 안쪽으로 파여 있고 양옆에 팔걸이의 위치가 적당하여 몸을 제대로 고정해줘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하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피로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7의 뒷좌석 시트는 낮은 루프라인이지만 머리 공간이 CLS보다 많이 여유로웠으며 다리 공간도 더 여유로워 편하게 앉더라도 다리를 꼬고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착자감은 시트가 안쪽으로 파여 있어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었으며 시트의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고 적절한 각도와 다리 받침대의 길이 덕분에 장시간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옆에 팔걸이를 이용하면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하더라도 몸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몸을 지탱할 팔걸이의 위치도 적절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구성 및 공간에서 정리하자면 디자인은 두 모델 모두 세련되었으며 센터 패시아 모니터의 시인성,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재질, 수납 공간, 충전 포트는 CLS, 계기판의 시인성, 전자식 기어, 앞좌석 시트의 구성, 뒷좌석 시트의 공간은 A7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편의 사양은 멀티빔 라이트,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시트 키네틱,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기,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전동 트렁크, 부메스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7의 편의 사양은 레이저 라이트,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4존 에어 컨디셔너, 향수, 이오나이저,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서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애플 카플레이,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많은 편의 사양이 장착되어 있어 실생활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A7이 조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주행보조 기능은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로 조작할 수 있어 간편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목적지를 입력할 경우 각 상황에 맞게 속도와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속도를 갑자기 줄인다든지 스티어링 휠에 갭이 있어 불안하였습니다. 앞차의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브랜드보다 인식률이 떨어져 앞차를 인식하여 감속할 때 급감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도 차선 중앙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불안하였습니다. A7의 주행보조 기능은 두 개의 레버로 조작을 해야 해서 사용할 때는 불편하였지만, 다른 브랜드보다 앞차의 인식률이 높아 부드러운 감속과 가속을 할 수 있고,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도 차선 중앙 유지는 잘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 모델 모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경고등이 전등되는 점은 불편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는 MBUX의 적용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개선되어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동 모드로 기어 단수를 변경하면 적절한 기어를 알려주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미디어를 변경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A7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적은 정보만 표시되어 속도, 내비게이션, 주행보조 기능 말고는 다른 정보들은 표시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공조기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에는 3존 에어컨디셔너와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7에는 4존 에어컨디셔너와 향수 기능, 이오나이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는 덮개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는 일반 썬루프로 구성되어 있지만, A7에는 전자동으로 작동하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서라운드 뷰는 3D 같은 기능 없이 본질적으로 좋은 화질과 이질감 없는 화면을 보여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어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A7의 서라운드 뷰는 화질은 조금 아쉽지만 3D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 카메라의 화각이 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A7이 조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CLS는 영시 변경이 되면서 MBUX의 적용으로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A7도 영시 변경이 되면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삭제되어 암레스트 콘솔 안에 있는 USB에 연결을 해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A7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고, 공간은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안되지만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 폴딩 버튼을 당기면 조수석 시트가 자동으로 앞으로 이동하여 시트 폴딩을 쉽게 할 수 있는 점도 좋았으며,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 키 181의 성인 남자가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워도 여유가 있었지만 낮은 루프 라인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A7의 트렁크도 정동으로 작동되며 패스트백 스타일로 열립니다.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안되지만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고, 시트 폴딩을 지원하며 차박을 하기에도 공간은 여유로웠습니다. 오디오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오디오는 붐메스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고, 저음, 중음, 고음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음만 재생될 때는 깔끔하게 들리지만 중음이 재생되기 시작하면 중음과 고음이 줄어들고 저음만 강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A7의 오디오는 뱅앤올룹슨 라이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음, 고음은 물론 서라운드 효과와 3D 효과까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의 붐메스트 오디오보다 더 깔끔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편의 사양을 정리하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는 CLS, 주행 보조 기능, 공조기, 파노라마 썬루프, 트렁크, 오디오는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엔진은 질열 6기통 3리터 가솔린 싱글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367마력 51토크, 공식 가속 성능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4.8초를 자랑합니다. A7의 엔진은 V6 3리터 가솔린 싱글터보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340마력 51토크, 공식 가속 성능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5.3초를 자랑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CLS가 조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토 앤 스탑이 작동할 때는 CLS는 시속 5km 미만에서 작동하며 A7은 시속 15km 미만에서 작동합니다. 두 모델 모두 정차를 할 때 부드럽게 정차가 가능하였지만 정차 후 출발을 할 때 엔진이 작동할 때는 CLS보다 A7이 더 강한 진동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력 주행을 할 때는 CLS는 시속 50km 이상에서 작동하지만 엔진과 전기보트의 전환이 딜레이 없이 자연스럽고 앞 차량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타력 주행이 해제되고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7은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하며 전기모터와 엔진의 전환이 자연스러웠지만 앞 차량과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비교하였으며 수치가 아닌 체감되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CLS의 권장 연료는 5탄가 95의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 차에는 일반유가 주유되어 있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7의 권장 연료는 5탄가 95의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 휘발유가 주유되어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T005가 구성되어 있으며 두 차량 모두 사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총 두 가지입니다. 시속 80에서 120km의 추월 가속 테스트, 시속 0에서 100km의 급가속 테스트를 하였으며 두 차량 모두 스포츠 모드와 다이내믹 모드로 설정하고 가속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속력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0에서 100km의 가속력은 5초를 기록하였으며 A7은 5.3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CLS는 여러 번 테스트를 쉼없이 진행하더라도 5.1초가 제일 느린 기록이었다면 A7은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할 때 간혹 가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5.9초까지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CLS의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3.57초를 기록하였으며 A7은 3.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CLS는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3.67초를 넘기는 일이 없었다면 A7은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3.67초까지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100에서 0km의 제동 테스트를 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CLS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7의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는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브레이크 테스트 기록은 3.23초를 기록하였으며 A7은 3.1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CLS는 제일 낮은 기록이 3.33초, A7은 3.5초까지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ABS가 빨리 개입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션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미션은 9단 오토 미션 9G 트로넥이 장착되어 있으며 시속 40km 미만에서 급가속을 할 때 나타나던 미션 변속을 못하는 증상이나 말타는 증상이 사라져 조속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A7의 미션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 S트로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속으로 주행하더라도 일반 오토 미션처럼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두 차량 모두 비슷하였지만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CLS는 딜레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속을 보여주었지만 A7은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두 차량 모두 비슷하였습니다. CLS로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를 시속 80에서 90km로 진입할 때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여유가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며 완만한 코너를 시속 100에서 110km로 돌아 나갈 때는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들리지만 노면을 꽉 잡고 있어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A7으로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를 시속 80에서 90km로 진입할 때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 있는 완만한 코너를 시속 100에서 110km로 돌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었는데 두 차량 모두 4도어 쿠페 세단이지만 경쾌한 코너링 성능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엔진 소음은 CLS가 만족스러웠습니다. CLS는 시동 버튼을 눌러도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고요하게 시동이 걸려 만족스러웠습니다. A7은 시동 버튼을 누르면 진동과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차량 모두 20인치의 휠과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CLS에는 일반 유리, A7에는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CLS는 58dB, A7도 58dB로 같은 기록이 측정되어 일반 유리로 구성된 CLS가 좀 더 정숙해 보였으나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CLS는 62dB, A7은 60에서 62dB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고속 주행을 할 때 CLS는 비닐이 떨리는 것 같은 풍절음이 지속해서 실내로 유입되었지만 A7은 국도 주행과 비슷하게 풍절음도 억제가 잘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승차감은 CLS에는 에어 서스펜션, A7에는 전자식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LS의 승차감은 일반적인 노면에서 S클래스가 떠오를 정도로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과속 반지턱의 승차감도 만족스러움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거나 포토를 밟았을 때는 큰 소리와 함께 충격이 실내로 유입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7의 승차감은 일반적인 노면에서 CLS보다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과속 반지턱도 충격 없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도 큰 충격은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느 차량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호불호가 있었는데 저의 경우 노면이 안 좋은 곳과 포트홀의 충격이 싫어 A7이 마음 편히 타고 다니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CLS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8km, A7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입니다. 같은 시승 코스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시내 주행 연비는 CLS는 리터당 10km,
A7은 리터당 10.7km, 국도 주행 연비는 CLS는 리터당 15.4km, A7은 리터당 16.7km,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CLS는 리터당 15.4km 및 15.9km, A7은 리터당 14.5km 및 14.8km를 기록하였는데 연비는 두 차량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속력, 브레이크, 미션, 엔진 소음은 CLS, 주행 소음, 승차감은 A7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비교 리뷰 잘 보셨나요? 두 차량을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CLS는 높은 완성도의 파워트레인 덕분에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여 운전자 중심으로 초점을 잡은 듯 하였으며 A7은 넓은 실내 공간과 많은 편의사양 덕분에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여 운전자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초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은 CLS는 1억 1,160만원에서 4월 기준 700만원을 할인하여 1억 46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A7은 9,500만원에서 4월 기준 950만원을 할인하여 8,5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여 가격이 약 2천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해 A7이 가격 측면의 메리트는 훨씬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싱글이거나 뒷좌석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멋진 인테리어와 좋은 운동 성능의 CLS, 패밀리카로 사용하거나 뒷좌석을 자주 사용한다면 멋진 외관 디자인과 많은 편의사양이 있는 A7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CLS 450 AMG 라인 포매틱과 A755 TFSI 카트로의 비교 리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